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모은 돈, 집 한 채, 이게 어르신들께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 집 한 채 때문에 노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정부가 제일 먼저 손대기 쉬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부동산 말입니다. 그동안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분들이 세금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겁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정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내년 사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날짜 전에 움직이느냐, 후에 움직이느냐에 따라 세금이 몇 천만 원에서 심하면 몇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집을 팔아도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결정을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과장 아닙니다.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확인한 내용만 말씀드릴 겁니다. 30년 경력으로 장담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떠신가요? 집이 몇 채이신가요? 살고 계신가요? 비워두고 계신가요? 언제쯤 집을 팔 생각이신가요? 댓글로 가볍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갑자기 세금 이야기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나랏빚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000조가 넘어갔어요. 복지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세수는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인분들은 늘어나니까 연금, 의료비 다 올라갑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돈이 있는 곳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게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주식은 팔아서 해외로 빼돌릴 수 있지만 땅과 집은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 그대로 있으니까 세금 매기기 딱 좋은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세금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양도세도 깎아주고 종부세도 완화해주고 취득세도 낮춰주고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도들이 하나둘씩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댐에 물을 막아뒀다가 수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세금이 장마철 폭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라 확 올라버립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맞을까요? 다주택자입니다. 집이 여러 채인 분들부터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집값이 많이 오른 1주택자, 특히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없는 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전체 그림을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 어르신들 귀 기울여 들으세요. 집이 2채든 3채든 앞으로 집을 팔 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분당에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분당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고 칩시다. 차익이 5억이네요. 예전 같으면 이 5억에서 기본 공제도 받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도 좀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1억 5천 정도였어요. 3억 5천은 손에 쥐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이 5억 중에 2억 5천, 최악의 경우 3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 이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평생 키운 소를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장사치가 값의 절반 이상을 떼어가고 뒷다리 하나만 돌려주는 격입니다. 억울하죠?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집 한 채 더 마련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팝니다. 차라리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매물이 안 나오니까 거래가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드니까 집값도 안 내려갑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래만 얼어붙는 거죠.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다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금 폭탄 맞더라도 지금 팔기. 둘째, 자녀에게 증여하기. 셋째, 가격을 낮춰서라도 제도 바뀌기 전에 처분하기.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저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5억에 사셨습니다. 지금 시세가 20억입니다. 차익이 15억이네요. 예전 같으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2년만 실거주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15억을 고스란히 받아서 다른 동네로 가도 비슷한 평수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일단 집값이 12억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됩니다.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해요. 거기다 실거주 요건도 까다로워졌습니다. 2년이 아니라 더 길게 살아야 하고 중간에 다른 집을 산 적이 있으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보유세 문제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몇백만 원씩 늘어납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서울 목동에서 30년 사신 어르신. 3억에 사서 지금 15억 됐습니다. 제도 바뀌기 전에 집을 팔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15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바뀐 후에 팔면 세금으로 2억에서 3억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2억, 3억이면 다시 같은 동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더 작은 집,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거죠.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1주택자 어르신들, 다음 내용 꼭 들으셔야 합니다. 가장 억울한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몸은 다른 곳에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때문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5층까지 계단 오르기 힘들어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아파서 간병하러 자녀 집 근처로 가셨습니다. 혹은 집을 전세로 주고 그 돈으로 작은 곳에서 월세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정부는 투기꾼처럼 봅니다. 집이 있으면서 왜 안 살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 혜택을 안 줍니다.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지금 제 집에서 같이 사세요. 어머니 집은 전세를 줬거든요.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언제 사셨어요? 한 15년 전에 3억 주고 사셨어요.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5년 정도 살다가 나오셨어요. 이 경우 차익이 7억입니다.
제도 바뀌기 전이면 세금이 한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도 바뀐 후에는 2억 5천에서 3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억 차이입니다. 2억이면 어머니 노후 생활비 10년치입니다.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둘째, 제도 바뀌기 전에 빨리 매도하기.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건 어머니의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여건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집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닙니다. 무주택자분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1주택자한테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주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들어가 살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살아야 하니까요. 실제로 요즘 전세 매물이 확 줄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고 하면서 전세 계약 갱신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이사갈 집을 구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집이 없어요. 있어도 전세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사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갈 곳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더 먼 곳, 더 작은 집으로 밀려납니다. 주거 하향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내 집을 사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집값의 70%까지 빌려줬는데 이제는 50~60%밖에 안 빌려줍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예전에는 3억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4억에서 5억이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이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아들 전세금을 도와주려는 부모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전세금 5억이 필요하대요. 저희가 3억 있는데 2억을 더 마련해야 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3억으로 작은 집이라도 사주시는 건 어떠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다주택자. 선택지가 3가지입니다. 하나, 특정 날짜 전까지 매도. 세금이 적게 나오는 시점을 찾아서 팔아야 합니다. 둘, 자녀에게 증여. 하지만 증여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비교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셋,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빨리 처분. 세금 폭탄 맞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주의할 점, 섣불리 움직이면 독입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팔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꼭 받으세요. 둘째, 1주택자. 핵심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집을 평생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팔 겁니까? 평생 가지고 가신다면 세금 걱정 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팔 거라면 실거주 기간을 꼭 채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사세요. 또 집값이 12억 넘는 분들, 종부세 부담이 큽니다. 매년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고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세요. 셋째, 비거주 1주택자.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사실 수 있습니까? 건강상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세요. 2년만 실거주하면 세금이 몇 억씩 줄어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도 바뀌기 전에 매도를 고려하세요. 1억 손해보는 게 나중에 3억 손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넷째, 무주택자와 전세 세입자. 이사비 협상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공공임대 일정을 확인하세요. 신규 공급 계획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집이라도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세요. 세무 상담 받는 비용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이 수억 원을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부 내 실력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지역 개발, 시장 상황 때문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익을 전부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노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세금을 잘 모른 채로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지킨 집을 팔고도 원래 살던 동네, 원래 평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더 작은 집, 더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이게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제도를 알고 시점을 알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 한 채로도 노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내 집의 취득가를 확인하세요. 얼마 주고 샀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둘째, 현재 시세를 확인하세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를 보세요. 셋째, 예상 차익을 계산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예약하세요. 이번 주 안에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방법,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다주택자이신가요? 1주택자이신가요? 집에 살고 계신가요? 비워두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